시청자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 초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우리 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수방관했다고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불법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불법 천막을 설치해도 괜찮고 보수 우파인 우리 공화당만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지난 2일이었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와 행안부 장관한테 그 광화문 우리 공화당 천막 철거는 정당한 법 집행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때 이제 24개 중대네요. 다들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해가지고 질책을 한 것 같아요.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일단은 말은 옳다고 보는데요. 말이 옳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경찰관들이 요새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예. 예? 법원에 가면 그렇죠. 당신이 물어내 이렇게 되거든. 경찰들은 뭐 위에서 시킨 대로 하면 책임은 위에서 전혀 안 져줍니다. 밑에만 하라니까 그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를 여러 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저는 근데 옛날에 뭐 옛날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진시 황제 있잖아요. 이 양반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 가장 일한 것 중에 업적 중에 큰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 법가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뭐 했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도량형기를 통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자를 이제 소전체로 그것도 통일했고, 또 이제 수레바퀴 있잖아요. 수레바퀴 맡긴 것도 엄청난 공헌을 했죠. 규격을 통일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도 그거잖아요. 뭐 저기 표준 표준 그거를 만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도량형기 통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집에 가면 대박이 요만하고 저 집에 가면 대박이 이만하고, 자도 이 집에 가면 요만하고 저 집에 가면 이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과거 우리 삼국지에 장비가 술을 10마리를 마셨다. 그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때 한 마리라는 것은 요새 우리로 말하면은 저 맥주 500cc짜리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cc 10개 먹은 거예요. 요새 뭐 술 잘 먹는 사람들 10개만 먹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통일 제국을 다스리는데 가장 기본이 된 게 뭐냐면 도량형 통일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본래 통일됐던 이 자를 지금 여러 개를 지금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될 때는 또 다르고 저 사람한테 될 때는 다르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저렇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좋아. 옛날에 그 뭐 보니까 이제 지하철 같은 데 가니까 서붙여놨대.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하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임기 말되면 이제 편하겠습니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화문 광장이든 서울시청은 광장이든 그런 데다 천막 치고, 특히 정치인들 와가지고 거기서 천막 치고 농성하고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또 정치인 말고 일반 시민단체들도 거기 와서 그렇게 천막을 치고 자기들 주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정말 모든 서울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또 휴식도 취하고 사진도 찍고 관광도 하는 것 아닙니까? 볼상이잖아요. 뭐 불법을 넘어서.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공화당을 편들 생각도 없고 그 행위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민노총은 과거에 공공기관 점령이라든가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임원들을 감금해갖고 폭행하고 뭐 이런 일이 뭐 부지기수 아닙니까? 특히 뭐 건설 현장에 가면은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싸워갖고 공사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 불법행위, 진짜 큰 불법행위는 아무 얘기 없고 왜 이런 일에만 사소한,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일이거든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쌍집행위를 지고 나섰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 간섭할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서울시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람이 뭐 계속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뭐 어쩌겠다. 그리고 행정 대집행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왜 또 거기 거듭니까? 예? 박원순 씨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입니까? 그리고 예, 거기는 보니까 지금 그 거기서 말씀처럼 여기 저 문재인 대통령의 자가 민노총한테 요만하게 되고 지금 자기 반대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이 박원순 시장부터 그렇죠. 서울광장이라든지 광안광장에서 그 지금 이른바 진보 좌파 측에서 뭐 한다면 그냥 해주잖아요. 그리고 보수 세력에서 뭐 한다면 아예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이 하고 대통령이 거기다가 또 경찰은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나서면 이거는 이게 뭐냐면 제 대통령이 권한이나 권력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러고 우리가 이제 보면 그 편막치고 뭐 한 게 가만 따져 보십시오. 대통령 뻔히 보면 알잖아요. 누가 천막치고 누가 어떻게 했는데 지하철역에서 누가 몇 년간 근데 사회적 약자가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나마 봐줄 수 있습니다. 그 오죽하면 저러겠냐 봐줄 그렇죠. 수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우리들이 세월호 그 피해자들 한 1,700일인가 그렇게 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누가 크게 타단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또 변상금을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변상금을 이쪽에도 물면 될 건 아닙니까? 근데 이쪽에는 물지도 않아. 그냥 강제 철거예요. 전에도 보면 서울시청 앞에서 태극기 그 집회 한창 할 때 보면 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천막까지 참 이게 텐트까지 쳐가면서 했거든. 그때 보니까 20몇 개인가 뭐 쳐놨더라고. 근데 이것도 나중에 기어이 그거 철거하고 이랬어요. 차라리 그 똑같이 하려면 하려면 이쪽에 저기 무슨 저 과징금 물었으면 저쪽에도 그렇게 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한애국당 이제 요즘 우리 공화당이죠. 여기서는 불감청연정 고소원이에요. 좀 해달라고. 노이즈 마케팅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우리 공화당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공화당?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박원순 시장하고 저기 누구예요?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또 누구지? 그 홍문종 공동 대표죠. 그 세 사람이 도원결의한 게 아닌가 모르겠어. 우리 이런 식으로 겉엔 싸울 줄 알았어. 서로 좀 천막을 청계천으로 옮겼다가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오겠다, 광화문 광장으로 옮겼다 하면서 아주 그 대통령까지 지금 나와서 그 마케팅에 또 힘을 보태주니까 우리 공화당 앞으로 잘 되겠네요. 예.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여기가 삼성동이니까 가까운 이 코엑스 앞에 가면요. 그 대로, 엄청난 대로 있잖아요. 거기 대로변에 어디 민노총이라고 큰 간판을 걸어 놓더라고요. 대형 그 버스에다가 몇 대를 세워놓고 거기 프레카드가 뭔지 아세요? 태어나면 출생신고, 취직하면 민노총. 이렇게 걸어놓고 그 대로를 점령하고 아마 무슨 회사 측에서 그 코엑스에 뭐 입주해 있는 뭐 기업 측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불법 점거를 지금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경찰은 그런 걸 그대로 놔둡니까? 그거야말로 불법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차도 잘 안 몰고 다니지만 학교 앞에서 새벽에 그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제한 속도가 30 내지 40인가 뭐 그럴 겁니다. 거기 무슨 45인가 50으로 갔다 해갖고 벌금이 뭐 7만 원짜리가 얼마인가 날라왔더라고요. 그 이 사람들은 우리 행정부도 만만한 세수는 부족하면 만약에 어디 가서 많이 거둬야 되겠는데 아니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거둬야 되겠는데 만만한 데 가서 거두는 거지. 잘 내는 사람한테 거두는 거예요. 그거 뻗대고 말이지 저런 식으로 덤비고 같이 해볼까 이런 사람은 겁이 나서 귀찮아서 안 걷거든. 이러니까 나라가 이 국가의 그 공권력이 국민들한테 불신받는 거지. 그리고 이 민노총이 완전히 그 청와대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그 창피한 줄 알아야지. 자기들 위에도 또 권력이 있다는 거. 아이고, 참. 또 하나는 이 정부 들어서 백남기 농민 사건이라든가 용산 참사 사건 뭐 제가 볼 때는 좀 경찰이 과한 진압을 했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정권이 바뀌니까 그 사람들 어땠습니까? 실무자들 처벌당하고 인사불이익당하고 경찰청장 나가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막아야 할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질책을 받고 아주 고민스러워하는 모양이에요. 예. 이게 어느 수준에서 이게 개입을 해야 하느냐 그런 행정 대집행의 과정에서 그건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지 경찰이 개입할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은 일부 그런 집행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뜯어내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새 흔히 많이 쓰는 게 권한남용이라고 하죠. 권한남용. 그 혐의로 또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답변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걸로 압니다. 자기가 행안부 장관한테 그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건도 사실은 국회가 열려가지고 행안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걸 지금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죽을 노릇이죠. 근데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그런 것도 보고는 받습니까? 나는 이낙연 총리는 뭐 그런 거 아무래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질문은 사전에 총리실에 그 개요가 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행안부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또 이 총리가 답변을 들었겠죠. 제가 그래 안 봤는데 사람이 좀 쪼잔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아 그래요? 국회 그 대정부 질문할 야당 의원이 뭐라 그러면 진작에 그럼 국민들한테 할 텐데 뭐 전의경 보고 제가 전 의원만큼은 안 되지만 저도 배운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대통령 그래도 나이 어린 사람한테 이 국무총리가 저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한테 그 우리 애들 말로 그 갈군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 어떤 진보 언론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그 노련한 화술로 말이지 에이. 그런 식으로 총리가 그러면 무게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이 행정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총리가 목소리를 진짜 좀 내야 됩니다. 왜 그게 대통령이 왜 그 뭐 경찰이 이랬다 그거는 총리도 그런 말 해서는 살해야 안 돼. 행정안전부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 장관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특별 지시까지 다 하니까 수사 지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뻥으로 드러났잖아요. 그 문 대통령 하는 게 보니까 이 일본하고는 도저히 내가 상대가 안 된다. 나 일본하고는 못하겠어. 일본한테 졌어. 그래서 야 뭐 다른 거 없냐? 이래서 그런 거는 꺼내지. 지금 이 판국에 대통령이 그런 거는 이야기하고 있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러면 또 하나는 정말 자기 쪽부터 제대로 이렇게 수사도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선 직위추상이라고 써가지고 각 비서관실에 다 걸어놨지 않습니까? 자기한테는 추상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손혜원, 김태호 그리고 강금원 그 장신섬유 돌아가신 분이지만 시그너스 골프장 그 뭡니까 웨딩 사업부에서 다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들. 물론 뭐 송인배 비서관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은 뭐 실형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서 양정철, 이광재, 안희정, 윤태영 이런 사람들도 다 고문료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니 이렇게 밝히고 잘못한 것이면 잘못한 대로 시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유야무야. 예, 우리가 민주운동하면서 고생한 사람들의 어떻게든 살방도를 마련해 주는 거 이건 정당하다 이거거든. 정당하다. 그래서 그럼 자기가 뭐 어디서 돈을 구해서 좀 나눠주는 안 하고 야 네가 우리 애들 좀 책임져. 이런 짓을 하면서 우리는 진보네, 니들은 보수네, 이런 타락한 진보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인지가 그런 식으로 진보하게 되면 나중에 뭐만 남습니까? 갈취하는 것만 남지. 그게 진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인지, 뭐가 우리가 잘하는지 잘못하는 일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무서운 황제들 밑에도 반드시 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엉터리 없이 황제한테 중국 경우를 보면 엉터리 없이 야 그거 아니야. 근데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대들거든. 그렇더라도 그걸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거는 죄가 안 돼요. 왜 죄가 안 되느냐? 간관은 본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뭐 언론이 민주화됐으니까 언론이 간관 노릇하고 뭐가 간관 권력 바로 핵심에서 대통령 턱 밑에서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면요 절대 안 되거든. 그 청와대는 전부 일색이잖아요. 완전히 획일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저는 모르는 거야.
그 구중궁궐에 앉아가지고 그 참모들만 있으니까 참모들 와서 요새 잘 돼갑니다. 그 국민들이요 황교안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그것만 알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 쟤들 저기 광화문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완전히 지금 애들한테 돌아가 버려.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럽니다. 그럼 대통령 전부 그렇게만 듣거든. 근데 그 밑에서 왜 그 비싼 월급 줘가면서 왜 전부 자기한테 창가 부르는 사람만 놔두느냐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우리가 잘 아는 당태종의 예. 정관이지 뭐 꼭 간관이 아니라도 예. 그 바로 위증이 있어가지고 위증이라는 그런 참모가 있어서 그렇게 정관어치라는 중국 최고의 그런 치세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증도 원래 당태종의 참모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세인이 그 자기 형 쳤잖아요. 이세민이가 그 참모를 데려다 쓴 거예요. 상대편에 정적에 1급 참모를 자기 참모로 써가지고 정관어치라는 그런 치세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당태종이 어느 날 말이지 옷을 갈아입으면서 오늘은 네, 오늘만은 내가 틀림없이 이 위증이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이제 그러거든. 이 자식이 말이지 도저히 저놈 잔소리 저것 때문에 임금 황제의 권위가 안 서. 오늘은 반드시 죽인다 이러고 있는데 이 황후가 이제 옷을 이렇게 해주다가 앞에 와서 납죽 절을 하거든. 저 밖에 가서 황후가 옷을 착 갈아입고 와가지고 임금한테 큰 절을 하거든. 이거 왜 이러고 이랬더니 감축 드리옵니다 이러거든. 뭐냐면 옛날부터 명군 아래는 간하는 그 직언을 하는 신하가 있었다더니 폐하 밑에도 그렇게 위진 같은 그런 직관하는 분이 있었군요. 감축 드립니다 이러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도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꼭 외유만 여행만 좋아한다고 그렇게 비판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지금 김정숙 여사의 그런 선행이랄까 선도 이걸 글쎄 지금 그러고 못 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얼마나 하는 고맙습니까? 생각. 만약 그러면 만날 오면 대통령 오늘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좀 해주면 좋은데 혹시라도 김정숙 여사 나는 그러니까 나도 거의 대통령 버금가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럴 거라면 이건 참 큰일이지. 네. 아니 근데 대통령 가족은 대통령 가족일 뿐이잖아요. 네. 예? 근데 그 김정숙 여사하고 팀플레이 해가지고 둘이가 대통령 된 겁니까? 미국까지 뭐 러닝메이트해서? 그래서 경인선 가자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내 가족이니까 운동했는데 미국같이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느냐고. 예? 대통령하고 누구야, 부통령하고, 예? 한 팀이 돼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팀플레이 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같이 나눠 먹는 겁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정상회담도 같이 했잖아요. 여럿이 오랫동안 만나고 단독회담은 2분만 해줬지 않습니까? 한심한 거는 대통령 문장 그대로 달고, 예? 대통령 부인이 외국으로 갔는데 언제 이 나라가 대통령 권한을 넘겨줬습니까? 무슨 전세기 타고 인도에 갔지 않습니까? 그 전용기요. 그 돈이 한 번 운항하는데 엄청스러운 돈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전용기에다가 대통령 문장은 대통령 혼자만 쓰게 돼 있거든. 자기 혼자만 쓰라고 했더니 당신도 써 이러고 또 이낙연 총리 갈 때마다 당신 이거 내 비행기 타고 와. 그 자기 비행기인 줄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전용이라고 하니까 내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요번에 또 이낙연 총리도 가는데 또 안 줬나 모르겠어요. 당신 마지막 판 또 한번 타고 가. 폼나게 다녀와. 문장까지 붙이고 가. 이거 참. 지금 상황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공화당 그 문제를 대통령 말씀이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윤석열인지 윤석열인지 예, 석열이라고 해야 되겠대. 예, 석열인지. 아니야. 근데 한자로 쓰면 또 윤석열이가 돼. 예. 한글로 그렇게 쓰면 석열이라고 읽지만. 어쨌든 윤석열. 석열이가 맞는 것 같아. 검찰총장 지금 후보자 아닙니까? 이분이 국회에서 국민들을 다 보는 가운데 위증을 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위증인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자기가 그 변호사를 말하자면 소개했다. 윤대진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를 안 했다고 했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한 것으로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6번이나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당당하니.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 그게 무슨 문제죠? 거짓말 좀 한 게 뭐 어때?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법적인 위반 사고는 아니지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본래 이제 내가 소개한 바 없다 이랬다가 녹취록에 드러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랬는데 또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그 주간동아 기자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저 대진이 보호해 주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의리남이 돼버렸다니까요. 거짓말쟁이에서. 그것 때문에 의리남이 완전히 둔갑을 했어요. 의리남이 됐는데 뭐가 고약하냐면 자 그래서 저 대진이를 위해서 자기 대진을 위해서 기자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전달하는 게 기자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 기자가 가서 전달할 때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대중 또 국민한테 넓은 의미에서 국민들한테 전달하거든. 국민은 속여도 된다 이거지. 우리 대진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저 의식, 예? 그런 정도의 도덕성, 예? 이런 걸 가지고 공인의식을 가지고 검찰총장 합니까? 그래서 문제는 국회 안에서 위증을 했건 안 했건 이 이전에 국민들 그 자기 개인적인 의리를 위해서 국민을 예사로 속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입증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그게 들통난 이상 예?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물러나야지. 그래도 끝까지 저렇게 하겠다고? 예? 그래서 어떤 논평가는 뭐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의식 속에 그 헬이라고 하나요? 사람이라는 게 선과 악 이렇게 다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지킬 앤 하이드 박사처럼. 혹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상대편에 대해서는 그걸 전부 악으로 이렇게 보는 이중성. 네.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요, 문 대통령하고 그 측근 아주 권력 실세들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 윤석열, 저 양반요, 그거 보통 사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자기의 그 위신, 대통령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요, 문 대통령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 성격 보면 뻔해요. 뭐냐면 다른 사람 같이 뭐 끝까지 대통령 눈치나 보면서 충성하면서 마감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이후에 훗날에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떨 것인가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막 내 편이라고 끌어놨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는 수가 있어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법의 잣대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공정성이 있어야지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고무줄 잣대로 적용한다면 그건 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